통경사 9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조선시대 전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표를 보시면요. 1392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하고 유교를 숭상하며 불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정도전의 불시잡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후 정종이 잠깐 즉위하였다가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2호 예병 형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해서 6조가 바로 왕에게 결제를 올리도록 하는 6조 직계제를 채택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꾀하게 됩니다.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고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그리고 사원철폐를 하게 돼서 왕권 강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세종시대는 집현전을 통해 경연을 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고 영분구 등 전분 육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글을 창제하며 아학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 세조시대 태조가 개우정난에 의해 왕권을 취득하게 되고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세조 역시 태종처럼 왕권 강화를 위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집현전의 경연을 폐지합니다. 이후 성종시대에는 경국대전을 정비하고 도첩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후 연산꼰대의 패비 윤씨의 문제와 관련하여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김일손의 사초와 관련하여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군 때의 4대 사화 중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중종시대의 기묘사화, 명종시대의 을사사화, 그래서 4대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화라 하면 살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명종시대에는 을묘외변이 일어나 비변사를 독립기구로 연연하게 되고 제승방략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진관제를 취했다가 제승방략체제를 취하여 중앙에서 사령관이 내려올 때까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군을 움직이게 되는 진관제에서 제승방략체제로 바뀌게 되고 이후 선조시대의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휴전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진입하여 정유재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조 이후에는 광해군이 집권하게 되고 광해군은 강홍립 등을 통해 세력이 강해진 청나라와 중립외교를 취하지만 많은 반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조반정이 서인 세력에 의해 일어나고 이거래난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지만 이거래난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고 이후 즉위한 효정은 독벌운동을 추진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숙종시대에는 탕평책을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영조시대에 이제 영조 임금께서 대왕께서 이제 탕평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영조는 조선 임금 중 가장 오랫동안 즉위한 왕으로서 탕평책을 통해 당파를 싸움을 이제 완화시키고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균역법을 시행하지만 아들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즉위한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많은 인재를 채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원 화성을 수차례 행차하면서 이곳에 행렬도를 펼치고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 순조, 헌종, 철종에 거친 3대 시기에 걸쳐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의 세력에 의해 태도 정치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후 고종시대에는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처음에 초기에 흥성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하고 세국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인박해, 진화를 혐오하는 사건, 병인양유 등이 일어납니다. 이후 고종이 왕권을 이제 장악하고 대원군과 이제 대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경복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새로 화폐를 발행하는 등 이로 인한 많은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권 세력을 보시면요. 초기에 신진사대부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이 있고 이후 관악파와 살인파로 나뉘게 됩니다. 관악파는 다시 훈구와 사림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악파와 사학파가 나뉘게 된 이유는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관악파로 가게 되고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면서 지방에 머물면서 인재를 양성한 사람들은 이제 사학파로 가게 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과정에서 4대 사화가 일어나고 이후 살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후에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일어나고 이와 관련하여 이제 선조 시대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복인이 잠깐 집권을 하게 되지만 이후 인조반정에 의해 서인이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고 영조를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와 정조를 중심으로 한 남인 시파로 나누게 됩니다. 정조는 실학을 주도하였으나 신유 박해로 인해 남인 시파는 몰락하고 이후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에 걸쳐서 세도 정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자료, 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동부의 중심지 왕십리. 예로부터 미나리밭이 많아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이곳은 한때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했죠. 왕십리라는 말은 십리를 더 가다는 의미로 조선의 건국과 함께 지어진 이름. 그런데 왕십리에서 십리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왜 이곳에서 십리를 더 가라는 말을 남긴 것일까요? 승려의 신분으로 조선의 건국에 일조했던 무학대사. 그는 새 도읍을 정해달라는 이성계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개성을 출발해 계룡산을 거쳐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무학은 한강을 건너 지금의 왕십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지세에 감탄한 무학은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새 왕조가 뜻을 펼만한 곳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소를 끌고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꼭 무학 같구나.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놈.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요새 무학이 새 도읍을 찾아다닌다던데 좋은 곳을 두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지 뭐요. 당황한 무학대사는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무학입니다. 좋은 곳이 어디인지 일러주시죠. 여기서부터 십리를 더 들어가 보시오. 노인의 말대로 발걸음을 옮긴 무학대사는 인왕산 아래에 도착했고 그 훌륭한 지세에 감탄해 곧바로 이성계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성계는 그곳에 새 궁궐을 지어 경복궁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무학대사는 노인을 만난 곳을 십리를 더 가라고 했다 하여 왕십리라 불렀고 후세 사람들은 무학에 만난 노인이 변신한 도선대사였다고 믿어 왕십리 옆을 도선동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새 도읍을 찾아 나선 길, 그곳에서 가르침을 얻은 무학대사. 왕십리에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구도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의 경복궁의 창건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십리는 십리를 더 가라는 뜻으로 왕십리에서 십리는 약 4km가 되겠습니다. 십리를 더 가면은 이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경복궁의 창건과 관련한 일화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에는 14세기 중엽에 원나라가 쇠퇴하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는 막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왜구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고려 말에 이러한 혼란, 외적 혼란과 더불어서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고 불교에서 사찰에서 농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백성의 수탈이 심해져 홍건적과 왜구의 난과 권문세족의 탐욕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 건국된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달라고 고려에게 요구하자 고려는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최영 장군은 요동정벌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이성계 장군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에게 명하여 요동 정벌을 위한 파병을 실시하게 되고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1338년에 일어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권력을 장악하고 과전법을 시행하여 개혁 정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신진 사대부는 개혁 방법과 관련하여 급진 개혁을 추진하는 급진파와 온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온건개혁파로 나뉘게 됩니다. 정도전, 조준 등이 급진 개혁파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며 이때 경복궁에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왕십리 쪽에 궁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전설에 따라서 이제 도선 대사가 나타나서 무학대사에게 십리를 더 가라고 하여 그곳에서 십리를 더 가서 지금의 경복궁 위치에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은 의정부와 2호 예병 현공의 6조 체제로 정치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육조에서 보고를 하면 의정부로 올라가고 의정부에서 왕에게 건의하여 왕의 재가를 받으면 의정부에서 다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정승을 비롯한 신하들의 세력이 왕보다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태조와 세조 시대에는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이후 왕이 육조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는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조선 초기의 왕은 이제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와 승정원, 의금부, 그리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 육조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은 도를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 9년을 두어 관찰사를 파견하고 9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